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이 된 지도 이제 한 열흘째 돼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금방 가고 있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거 살펴볼 것이고요. 해월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뭐 임수를 공부할 때는 역시 같이 상대되는 개념을 같이 보면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긴 하지만은 얘는 양수에 대비되는 개념,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 뭐 같은 수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수다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즉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큰 개념, 넓은 개념 내지는 깊은 개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음수인 개수 같은 경우는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조금 낮은 개념, 그 다음에 좁은 개념, 이런 개념의 물, 즉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대해수, 큰 바다와 같은 그러한 물이라고 하면 음수는 작은 물이에요. 그래서 옹달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보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리는 작은 비라든가 이슬비 같은 개념, 아니면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죠. 꼭 그러면 비와 뭐 이슬 내지는 겨울이랑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눈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리도 될 수가 있겠죠. 작은 개념입니다. 역시 또 내지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수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정화기가 아니라 정화수가 되겠습니다. 정화수. 그래서 이러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라든가 눈 내지는 옹달샘 같은 경우,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 그럼 큰일 났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이렇게 입 벌리고 받아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저 초등학교 때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맑고 깨끗했거든요.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서울 밤하늘에 여름 같은 때 이제 평상 펴고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 별이 없어졌겠어요? 지금은 공해 때문에 유달리 밝은 빛이 아니면 잘 보이지 않고요. 또 옛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서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목동 근처 있잖아요. 이쪽 살고 있는데, 목동에서 그거 아시죠? 요즘 야구 하는데 저기 고척 돔이죠. 돔구장 뭐 근처 거긴데, 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문에 거의 다 벌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인데 80년대 서울은 그렇게 빛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이 아니라 밤하늘의 달빛이라든가 별빛을 이렇게 많이 밝게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지금 뭐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저 눈 받아먹은 거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거예요. 지금은 하늘이 되게 탁하기 때문에 개수가 내릴 때 벌써 탁하게 내리죠.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80년대 내리는 개수, 눈이라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맑고 깨끗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공기 자체가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라든가 황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수가 토가 많게 되면은 개수는 그만큼 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매우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보면, 오늘 공부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수와 같아요. 대수,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굉장히 큰 개념. 우리나라 웬만한 호수는 돌 던지면 웬만하면 이제 건너갈 것 같은, 던지면 저쪽 맞은편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작은 개념의 호수, 이런 곳이지만, 원래 호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한반도 크기만한 그런 큰 호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각 변동 같은 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땅이 융기를 하면서 바다 자체가 호수로 되어버린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핑크 고래라고 해서 고래도 살고 막 그러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는 호수가 큰 진짜 호수지, 뭐 백운호수라든가 이런 호수는 그냥 작은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강호수나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게 되면은 출렁출렁거리고 물이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잔잔할 때야 큰 바다 같은 경우도 한없이 잔잔하고 평화롭고, 거기서 이제 갈매기 이제 끼럭끼럭 울면 이제 낭만도 있고, 해 떨어질 때 석양 같은 거 보면 멋있잖아요. 하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강호수, 큰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이 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하게 되면 큰 파도라든가 내지는 쓰나미 같은 것도 일을 수가 있겠죠. 물이 한번 뚝뚝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분지성이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자는 부딪힐 충자죠. 부딪히는 거예요. 막 차가 가다가 옆에 전봇대도 받고 콩밭에도 들어가면서 다 이게 휩쓸고 가는 것을 충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임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물이 깊어지고 물이 넓어지고 물이 많아지는 개념인데, 많은 물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막고 있던 뚝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쓰나미가 일거나 해일이 일게 되면 그 바닷가 주변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의 그러한 성질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댐을 건설을 하거나 방파제를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내지는 작은 곳에는 이제 뚝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서 임수 수가 많아서 물난리가 나는 것을 이렇게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고, 요거를 제어해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했을 때, 특히 해월, 자월 내지는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해자축 수국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신월이나 유월같이 금왕절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러한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임수가 많아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댐을 막거나 방파제를 짓거나 내지는 뚝을 쌓아서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어해 주게 되면 임수를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양강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내지는 여러 가지 생활용수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옹달샘 같고 서리 같고 이슬 같은 것이 아무리 왕하면, 비가 이슬비 내리다가 조금 왕해지면 잠깐 장대비가 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무엇이 없다? 충분한 성질이 없고,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뭐예요? 개수는 무기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기본적으로 무토기토로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무토기토 등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물이 탁해지거나 내지는 개수가 매몰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개수는 웬만해서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살은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의 성질과 음수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배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의 성향을 태어난 일간인 것이고, 그 임수가 어느 월령? 해월에 태어난 월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강조하지만, 해자축은 뭐예요? 해자축월은 북방에 속한다 그랬죠.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겠죠. 자, 이번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포태법을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신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장생이세요. 신은 장생이 되는 것이고요. 유는 여기가 목욕지가 되고, 목욕지. 그 다음에 술은
관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임수는 원령 자체가 토가 많아서 임수가 약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술월의 임수는 관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같이 해에 이르게 되면 해는 수가 어떻게 돼요? 해는 여기가 임관지가 됩니다. 임관지.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는 여기가 이제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또 개수도 마찬가지고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죠.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임수는 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임수가 요동을 치고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심하면 쓰나미도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 오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없다, 신왕하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모두 계절은 동절이죠. 겨울이란 뜻이죠. 그래서 매우 춥다. 그래서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화기가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얼음이라서 마치 남극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같이 임수가 이렇게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물론 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떨렁떨렁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가 이렇게만 있다라고 하면 수왕절에 해월에 병화는 제가 뭐라 했어요? 절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있다라고 하면 왕수에 의해서 병화가 파극당하게 되면 오히려 임수 입장에서 재성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무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월은 임수는 수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한 반면 제가 무토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병화 해월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월의 무토 병화는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화토는 해가 되면 해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토극수, 토가 극하죠, 수를.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해야 되는데 해월의 임수는 수는 왕하고 토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수다 토붕이 될 수 있다. 토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은 토가 수를 극하지만 반대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가 토를 무너뜨리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산이 있잖아요. 산이.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그래서 저번에 우면산 그쪽에 산사태 난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물은 반드시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땅을 다 해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땅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다토붕인 거고요. 또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흙 같은 게 있고 하게 되면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그걸 다 침식시켜 버리죠. 그런 것도 다 수다토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임수가 해월에 너무 수가 왕한데 반대로 칠살인 무토가 약하게 되면 오히려 얘가 무너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가 무토를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고요. 병화는 조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능히 임수를 갖다가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천간의 무토, 천간의 병화도 지지에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당연히 있어야겠지. 천간에 병화무토가 있는데 지지로 병화무토가 전혀 뿌리가 없다. 이거는 용도가 없는 것이고, 하다못해 인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 병화는 무토를 다시 생조해 줄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모 이렇게 돼가지고 오화를 보게 되면은 이 오화는 무토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병화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토로서는 왕한 임수를 제방을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해월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무토를 생주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해월의 임수가 배합하는 그런 기본 방침이고, 이렇게 되는 사주가 뭐예요? 어떤 격? 대격이 되는 겁니다. 대격. 그래서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자체가 국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여기서 이와 같이 되면 재성인 병화도 용도가 생기고, 편제죠. 그 다음에 칠살인 무토도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재관이 다 용도가 있죠. 그러면 부와 명예를 같이 얻을 수 있죠. 더하여 예를 들어서 진짜 지지로 5화 같은 데 있다라고 하면 내 배우자궁에 용신 내지는 희신이 있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드시 배우자 덕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수인 임수가 되겠고요. 월지는 이제 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임수가 월지에서 같은 수를 받죠. 이거는 임간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공식 명칭은 이건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걸록격인 사주 뭐예요? 신왕한 사주가 되죠.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 중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습니다.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자는 뭐예요? 강한 자는 억누른다, 통제, 관살로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부는 뭐예요? 약한 신은 인성으로서 도와준다, 북돋아준다, 내지는 비견급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인데, 오늘은 일간이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용신법 중에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제가 저번에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억부용신법에서 왕자는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축법인데, 왕자라고 해서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왕한 신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한 신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수 같은 경우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간 같은 경우 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 내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화로서 조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자의 설을 따르는 것이 더 보편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왕자의 억을 따르는 것이 좀 더 낫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간은 이렇게 하면 좀 될까요? 양간은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뭐예요? 억부용신, 일간이 왕하면 관성으로 억제함이 일반이고, 음간은 왕하면 식상으로 설기함이 일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이다, 그죠? 그러니까 양간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거잖아요. 양간은. 음간은 여자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양간 같은 남자가 왕했을 때는 강한 군대 같은 데서 강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좋은 거고, 여자 같은 경우 왕하게 되면 그 여자를 갖다가 군대 보내면 뭐 할 겁니까? 이제 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간목은 왕했을 때 경금 칠살로서 작벌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병화는 왕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무토는 왕했을 때 간목 칠살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좋은 거고, 임수는 지금과 같이 왕했을 때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은 거고, 경금은 왕했을 때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 경금했으니까, 경금이 예를 들어서 6월이라든가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을 때는 정화로서 단련함이 좋은 것이다. 반면에 음간 같은 경우는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 화초하기 때문에 목화통명 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토를 봐서 화생토에서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정화 같은 경우는 화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왕할 때 임수를 보게 되면 마치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가 있어서 보름달을 이렇게 반사시켜 주는 그런 용도가 있어. 그건 이제 일간의 특성이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 왕할 때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상관인 임수로서 뭐 한다 그랬죠?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개수는 왕했을 때 목으로서 설계하고 재성으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대체적으로 왕했을 때는 관사를 쓰고, 음간은 대체적으로 왕했을 때는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일반적인 거고, 근데 100%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살, 백호, 대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를 어떻게 중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백호, 대살 있으니까 네 남편이 어떻게 되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맞아봤자 얼마나 그게 맞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간의 특성을 알고 원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한번 배워놓으면 안 까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신살 가지수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언제 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 놓으면 머릿속 기억이나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자꾸 미궁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가도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꼭꼭 당구장 표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라고요. 결국 걸록격이고 신앙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원칙론적으로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수. 자, 임수가 해는 걸록이지만 자를 보게 되면 이건 양인입니다. 양이 그냥 겁재가 아니라 이건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 자체만 얻었어도 신왕한 사주인데, 이렇게 자수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주? 이거는 조금 극왕한 사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더하여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으면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은 뭐가 됩니까? 인성이죠. 인성은 다시 수를 생겨주게 되니까 이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나를 더 도와주게 되고, 오히려 해월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습하게 되는데, 금이 있으면 다시 한습을 더 가중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런 것은 있으나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중요한 것은 무토를 보고 제방하는 것과 화를 봐서 조구하는 것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일주가 되죠. 이거 괴강 내지는 이거 백호대살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백호대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백호대살 내지는 괴강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안 좋으냐?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주가 일간이 왕해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일간이 너무 왕한테 거기다 대고 경금마저 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왕무의가 되는 거예요. 무의.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마적단이 된다 했어요. 마적단. 반드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힘도 세고 이렇게 좀 성격도 있는데 애가 머릿속에 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좋은 힘 가지고 사람 두들겨 패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적도 아니지 뭐야. 자기 통제가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술토가 있게 되면 천간에 무토가 투출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술토만 하나 가지고도 그래도 능히 이 정도는 제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의 임수하고 제방하는 투하고 좀 비슷비슷할 정도, 이렇게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걸로 다 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백호대살 내지는 괴강살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이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되면 성격이 어떻다? 매우 강렬합니다. 여자도 웬만한 남자 30명 이상 하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다라고 하면 이쁜 거 이런 것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격이 어때요? 남자 머시마 같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이집 갖다 놓으면 남자 애들 아주 축도 못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애기가 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꾸짖거나 하면 이게 안 돼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꾸짖더라도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골방 데리고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쳐서 하지 말고 조용히 타일러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긍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핀잔을 준다거나 하면 얘는 바로 자존심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이런 애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워야지, 애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꾸짖고 그러면 나중에 왼수지, 부모지간에 부자지간에 뭐 이게 부모 자식간에 왼수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정화 가지고 이렇게 조우하는 것은 매우 좀 약하죠. 병화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술중 정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우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엄청난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신히 왕한 임수가 일지에서 술토를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방은 하는데 조우가 좀 부족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화가 필요하겠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 자, 해월의 임수 매우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더군다나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인성경금이 생수를 하게 되니 수는 더 왕하죠. 다행히 이제 술토를 하나를 얻어서 임수일주가 되지만, 이것이 괴강 내지는 백호 같은 걸로 돼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이 사주는 술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용도 있게 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이 사주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화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자 신축시라든가 좀 더 넘어가서 묘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신해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인시죠. 임인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묘하고 인하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묘는 순수한 나무예요. 지장간을 보더라도 지장간 안에 묘 안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계묘시가 됐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계묘시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묘수를 합해서 화가 살아난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화의 고지에다가 젖은 나무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화가 안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묘수를 합해서 화가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면, 해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개수는 반드시 이거 정화를 파극하게 되고요. 뭐 이거 술토라고 하는 것은 불 꺼진 거기에 재 속에 불꽃이 조금 있는 데다가 나뭇가지 몇 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비 오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묘술합화에서 화가 살아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죠? 차라리 그래서 묘를 보는 것보다는 인목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인술이 회국을 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 안에는 우리 지장간을 또 간과해서 보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중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은 나무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도 화를 보는 글자는 됩니다. 연지에 시지에 사화가 있어서 이거는 사중병화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사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있죠. 인중에도 병화가 있고 사중에도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 자체가 병화가 봉기이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좀 어떻게 보면 인중 병화보다는 좀 강렬하고 더 뜨거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민시 같은 거나 개사시 같은 경우 화를 보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더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목을 봐서 좋긴 하지만,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역시나 불지 피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비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갑인이라든가 병인이었다면 무조건 임시를 선택했을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수가 병이 되는 거죠. 수가 너무 많아서 병이 되는 사주가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마땅치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을사시 같은 경우가
더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건 병호시가 더 낫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오술합파에서 병화 투출하게 되고, 뭐 술토를 등이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이거는 조후가 조금 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생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무신시예요. 무신시. 이렇게 되면은 일지 밑에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근데 뭐냐면 생시에서 신금을 보고요. 해월에 자수까지 있다라고 하고, 이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토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오히려 수에 비해서, 금수에 비해서. 이거 뭐 무토 두 개 병화까지 뭐 정화 있으니까 토가 세력이 있다. 물론 이제 술토에 무토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완전 약한 건 아니지만 화가 있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제 운세가 화토운으로 가면은 무토가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토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운세 자체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신시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미토 토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약합니다. 지금 이 명식은 제일 중요한 게 화를 얻느냐 화를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기보다는 화가 있는 글자를 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경자, 신축, 뭐 이렇게 경술도 조우는 좀 부족하죠. 무신기유, 신에 이렇게 가게 되면 조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